잘 들리시죠? 네,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고 메타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타해요.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메타를 드셔야 되는 이유부터 메타를 하다, 메타해요. 메타를 저희가 저희 라이프로 녹여야 되는 그런 이유들 한번 제가 저의 어, 재밌게 한번 녹여보려고 합니다. 음, 앞서 이제 이상민 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걸 한번 종합을 해보면 장이 정말 중요하고 유익균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그다음에 유산균의 아버지인 메츠니코프부터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사망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을 정말 잘 관리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프로바이오틱스랑 유산균이랑 가장 큰 범주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유튜브나 구글에 한번 쳐보시는 분들은 와, 진짜 이런 세계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물체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을 의미하고 이게 생태계인 만큼 각자의 그런 미생물의 종류나 수도 다르죠.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이 미생물의 구성은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9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장과의 연관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장을 연구하는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거를 완벽하게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우주, 하나를 발견하면 또 다른 내용이 생기고 하나를 발견하면 또 다른 내용이 생기는 아주 연구할 게 너무 많은 우주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수는 30쪽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는 38쪽이니까 이 미생물을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 좋은 결과들이 더 많겠죠.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생물 생태계. 그래서 사람마다 종류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숫자도 다른데, 결국에 이 미생물 생태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왼쪽의 그림처럼 다양한 종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체 수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냐면 유익균이 많은 생태계를 다양한 종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라고 해요. 근데 다른 이 요인들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깨지게 되면 오른쪽 같이 메마른 생태계인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을 살펴보시면은 조금 뜨끔하실 거예요. 이거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길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은 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네 가지 정도라고 해요. 서구화된 식단.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그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좋은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원래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은 나물도 많이 먹었었고, 그다음에 저희의 전통식품 중에 김치나 발효된 장들 많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식초 이런 것들 속에 저희 유익균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었는데 점점 저희의 식단이 변화되는 거예요. 식이섬유 햄버거나 피자 먹으면 저희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겠어요? 거의 못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지면서 유익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익균들이 먹이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 장점막을 뜯어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태계 환경이 완벽하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항생제는 어떠냐? 한국이 특히나 항생제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그럽다고 하거든요. 아이들만 하더라도 우리 조금만 콧물 나오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 받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을 망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태계가 망가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려 주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세 번째는 또 제왕절개.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의 선택안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들은. 근데 제왕절개가 왜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이 되냐고 하면은 아이들의 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래요. 무균 상태. 근데 우리의 이제 자연분만을 하면서 산도를 따라 나오면서 이제 유산균 샤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자연스레 유익균을 이제 내 장 속에 넣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유 수유까지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유익균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의 생태계 환경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유산균 샤워를 할 틈도 없이 그냥 슝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균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조금 더 면역력이 안 좋거나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아토피가 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뭐 스트레스야말로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의 질병 지도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의 선두주자가 바로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과 질병의 시작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왔을 때 어떤 질병들이 올 수가 있냐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질병들이 대부분 이 디스바이오시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뇌질환, 치매,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고혈압,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고민이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크론병, 그다음에 대사질환,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우리들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디스바이오시스에 연관이 있다는 거를 전문가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암, 자폐, 지방간, 당뇨들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지금 요번에 에이지랑 메타가 출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입이 됐는데 대변은행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똥을 돈 주고 이제 기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똥을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똥을 파는 사람들은 한 번 똥을 팔면 얼마냐면 40달러에 팔 수가 있대요. 40달러? 근데 이 놀라운 점은 내 똥 과연 그럼 내 똥도 팔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생기시잖아요. 내 똥 건강한 똥일까? 그랬을 때 100명이 똥을 기증을 했을 때 적합한 똥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명이 만약에 저 똥 기증할래요, 저 똥 기증할래요, 제 똥 건강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맞아, 너 똥 건강해 라고 합격한 사람이 100명 중에 4명에서 5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여기 몇 분 계시죠? 지금 한 43분 정도 계시는데 43분 중에 결국에 그럼 한두 명 정도만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진 똥을 기증할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미생물 생태계가 과연 정상일까? 건강할까? 라는 물음표를 가질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똥은행도 생기고 그런 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이제 사람들의 연구에 대한 몰입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뒤에 셀, 뭐 네이처 각종 이제 과학 잡지에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과학 잡지에서 최근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지로 해서 여기에 집중된 연구 결과들을 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시장성이 높아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시장성은 알겠어.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돼?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천종식 교수의 이론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건강한 상태인 사람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디스바이오시스인 상태로 간 두 부류로 나뉜대요. 아마 100명 중에 4, 5명 정도는 건강한 상태, 똥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디스바이오시스, 아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갈리겠죠. 근데 인간의 몸은 굉장히 똑똑해서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햄버거를 조금 먹고 피자를 조금 먹고 운동을 게을리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다시 유지했을 때 건강한 상태로 다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지기도 힘들어요. 자기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디스바이오시스로 이미 가버린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의 뭐 예를 들어 뭐 항생제를 먹었다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약품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다든가 그랬을 때 나 건강한 상태로 하다가 곧장 다시 디스바이오시스로 유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조금의 노력만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디스바이오시스인 상태로 가버린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죠. 지금 나 건강해. 그랬을 때 나는 디스바이오시스로 가지 않기 위한 예방책을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인생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디스바이오시스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돈과 나의 시간과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투자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키는 야, 너네들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의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솔루션을 줄게 라는 취지로 바로 메타라는 제품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가슴 떨리는 영상을 한번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시죠? 아, 제가 아까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마치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소리가 포인트인데 한번 우선 보시겠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아니, 공유가 지금 꺼져 있네요, 사장님. 어,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네, 갑자기 영상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지죠? 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처음 이제 티저 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 티저 영상으로 공개가 됐을 때는 이 영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에이지랑 메타랑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이 티저 영상이 담고 있는 뭔가 숨겨진 의미들을 이게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영상에 제가 흥분이 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담은 가장 중요한 메타. 이 메타는 그리스어에서 기원이 됐다고 하는데 초월함과 탁월함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겸손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제품의 네이밍으로 초월함, 탁월함이라는 메타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유스킨의 연구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자그마치 7년 동안의 연구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메타를 설명을 해보면 75333 이 숫자를 딱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7년 동안의 연구 개발. 심지어 이제 그 연구를 담당한 부사장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 연구를 하다가 계속 새로운 사실을 밝혀지면서 다른 팀에 있던 연구원들도 이 메타의 연구에 조인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뉴스킨과 파마넥스에서 이 메타의 연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기울였는지는 저는 사실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5건의 논문 결과, 그리고 333, 세 종의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세 종의 유산균, 그다음에 세 종의 퍼플 블렌드가 담긴 그런 제품입니다. 퍼플 블렌드에 대해서는 저의 다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이지연 강사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요. 저는 여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우를 수 있는 3종의 결정체, 신바이오틱스와 유산균 사균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이상민 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메타를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좋은 유산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좋은 유산균이라뇨 이러면서 저희 메타를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가슴 절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메타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3종이 다 들어있어요.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하나 정도는 많이 드셔주시잖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장내에서 유익균이 하는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익균을 추가로 뿅 넣어주는 거예요. 유익균이 많으면 좋다며? 이러면서 유익균아 들어가라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잘 살려면 얘네들에게도 먹이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식이섬유 그런 것들인데 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먹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먹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먹으면은 잘 살고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그런 사균체, 그런 죽은 그런 부산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유해균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유해균을 직접 죽여요. 공격하면서 너네 죽어 유익균만 살아야 돼 내장에서는 유익균만 살아야 돼 너넨 죽어야 돼 하면서 얘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와 프리와 포스트가 다 같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장은 어떤 공격으로부터 뚫릴 틈이 없는 거예요. 유익균도 빵빵하게 견딜고 있고 그나마 남은 유해균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죽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장을 굉장히 탁월하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심 코어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의 블렌드에 대해서도 이게 여기에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은 이 효과를 뜯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효과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치매 예방, 각종 장기들의 기능 강화, 그다음에 항당뇨 작용, 항암, 항산화, 소염 및 살균 작용, 시력 보호, 노화 방지. 여기에 우리를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에이지락 블렌드로 최적의 조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토시아닌과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는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거의 이상이 되실 겁니다.
결국에 이제 에이즈랑 메타의 핵심 키워드를 설명을 해보면 요즘 제일 핫한 돈 냄새 나는 대기업들이 다 달려드는 마이크로바이옴. 심지어 버락 오바마가 국책 사업으로 지정을 하기 전부터 뉴스킨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뉴스킨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안티에이징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우거든요. 사실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안티에이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넘사벽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따라올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에이즈락이 다 또 추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간의 연구 결과가 담긴 안토시아닌 블렌드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메타라는 제품은 좋은 유산균이라고 그냥 단정 짓기에는 너무너무 차이가 큰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돈 되네? 마이크로바이옴이 차세대 그거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논문이나 특허, 투자액 모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삼성 KPMG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을 지나서 더 그 이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하는 그만큼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백신이나 그런 것들로 다시 빌 게이츠는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퇴임 직전에 자신의 마지막 국책 사업으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이런 버락 오바마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대의적인 의미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대기업들조차 이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시면 삼성도 지금 반도체가 아닌 바이오 산업에 좀 더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CJ 같은 경우는 컨디션으로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거를 3년 전에 매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선랩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벤처를 인수를 하면서 나 돈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 돈 냄새 맡았어 하는 거를 티를 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면, 마이크로바이옴과 에이즈락이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먹어야겠어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거 파는 사람은 진짜 돈 많이 벌겠다라는 궁금증 한번 생기지 않으세요? 나도 저거 팔면은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래서 메타판권은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백만장자 사장님인 김대원 사장님도 지금 메타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 팔 수도 없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시작 선상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초대되신 분들도 메타판권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뉴스킨은 실제적으로 LTO라는 거는 리미티드 타임 오퍼라고 해서 한정된 사람들에게 한정된 시간 동안 이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거든요. 우리 파마넥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TR90와 뉴스스펜이 LTO 때 어떤 매출을 올렸냐면 각각 810억과 7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매출 금액이 가늠이 안 됐었거든요.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다들 이만큼은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루사 광고하고 연예인 쓰고 막 간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엄청 광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아는 우루사의 매출도 1년 동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0억. 근데 뉴스스펜과 TR90는 LTO 기간 하루 만에 우루사의 1년 매출이라는 엄청난 파괴적인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타라는 제품은 어떨까요? 뉴스스펜과 TR90라는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일 때, 과연 810억, 760억 보다 더 많은 매출이 터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그래? 판권? 나도 판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메타로 온라인 월세를 벌어보실 수 있다면, 약간 호기심 생기지 않으세요? 서울에 서울에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려면 3억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3억 정도를 현금으로 딱 주고 사면은 여러분한테 다음 달부터 100만 원이라는 그런 월세 소득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메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메타를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먹는 50명의 정기 구매 고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는 3억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월세 소득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3억 주고 지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억 모으려면 그거 머리 아프더라고요. 진짜 쥐꼬리만큼 생활비로도 막 모으고 모으고 모아도 3억을 딱 현금으로 모아서 사기도 어려워요. 대출 규제도 심해요. 근데 나로부터 생기는 50명의 메타를 먹을 정기구매 고객을 찾는다? 방금 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에이지락, 퍼플 블렌드가 담겨서 나의 장 환경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메타라면 누구나 다 전달하기도 너무 쉽잖아요. 그랬을 때, 메타로 왜 월세를 받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셀프로 점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은퇴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나금융그룹이나 KB 그런 금융그룹에서 노후에 대한 그런 준비에 대한 그런 서베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노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분명히 자신의 노후에 대한 조금의 그런 염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 완벽하게 노후 준비 완벽한데? 라고 여기서 손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얘기 하신다고 하잖아요. 은행 55세에서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라고 하셨을 때 편의점 차려야죠.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하는데 편의점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 평균적인 창업 비용이 7,257만 원이라고 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보통 근데 더 들어요. 저도 바르다김 선생이라는 지금 창업을 해서 7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 투잡으로 뉴스킨을 하고 있지만 리얼로 제가 바르다김 선생이라는 12평짜리 김밥 프랜차이즈를 차렸을 때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을 때 저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을 주는지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겠죠. 실질적으로 코로나19라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외부 환경이 터지면서 내가 사업을 유지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이미 폐업 상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자영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뭔가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갈림길이 있어요. 8천만 원의 창업 비용과 매달 임대료와 인건비와 코로나, 기타 등등,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되고, 임대료도 당연히 상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뉜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330만 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8천만 원이라는 창업 비용은 아주 아주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의 창업 비용이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330만 원의 그런 선택으로 나에게 월세 소득 100만 원을 꾸준히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그런 안정적인 소득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그거를 선택할 용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고 굉장히 저의 뭔가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이 있어요. 나의 55세 이후를 한번 그려보세요. 55세 이후가 돼서 나는 지금 안정적인 직장도 끊기고 자영업도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벌 수 있지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든 몸을 이끌어가면서 벌어야 되는 월급,
혹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월세가 있다면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월세 구조를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월세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이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만들고 있느냐.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메타로 만약에 그런 온라인 월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메타해요. 요런 노래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저는 그래서 메타는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퍼프롬 유어 라이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